오송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시설은 좁은데 학생이 많은 과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과대 학교 선정 기준을 낮추고 예산 지원은 늘립니다.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식당이 문을 닫은 뒤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멸종위기 보호종인 야생동물 사기, 충주 도심학교에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무사히 포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임시제방 안전 미점검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은 임시제방 붕괴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청주시는 미호천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공사의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 축조를 방치했습니다. 매년 2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제방은 살펴보지도 않았고 지난해 2월에는 위탁업체가 35일간 진행해야 하는 현장 정밀 점검을 이틀 만에 끝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에는 미호강이 넘친다는 신고를 14차례 접수했는데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청주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제방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고 지하차도가 침수될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방 사전 점검이나 예찰 활동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부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다 점검 예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을 마지막으로 검찰이 오송 참사로 기소한 기관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시작됐지만 최고 책임자 기소 여부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검찰이 판단을 늦추는 사이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참사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존 제방에 대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네, 정기 또 정밀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이 절개된 사실도 몰랐다고 하던데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유지 보수 대상 구간이 아닙니다. 참사 15개월이 지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청주지검은 일반 산업재해와 다른 사건이고 다수의 증거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답변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의 한 복지센터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쫓고 있는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팀 25명의 형사들이 청주권 일대를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을 가능성도 고려해 전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CCTV가 많지 않아 남성의 초기 행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흉기에 복부를 다친 60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트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남녀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은 뒤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화장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여성과 똑같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옵니다. 여성이 고른 물건들을 가방에 옮겨 담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인근의 다른 마트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담아놓고 사라지자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을 들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옆에 직원들이 있었지만 경찰 연락이 올 때까지 도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전화 오고 알았어요. CCTV 보니까는 그냥 소장이 아니고 막 대량으로 막 그냥
막 그냥 줘 담아서 그냥 가져가니까는 너무 황당하고 그냥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피의자들은 생필품은 전자기기와 달리 도난 방지벨이 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동거 중이던 50대 남녀는 마트와 생활용품 판매점 2군데에서만 3주간 9차례 25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쳤습니다. 물건이 자꾸 사라지자 한 판매점이 신고했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두 남녀를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방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기네들이 이제 생활해야 될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기에 필요한 생필품들은 이제 훔쳐서 이제 충당하는 식으로. 경찰은 이들을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범행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주 도심의 한 여고에 멸종위기종인 삭이 들어와 소방관까지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얼핏 보면 고양이 같지만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데 사람이 있는 도심 건물로 들어오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 고양이처럼 보이는 동물이 학교 건물의 창문을 타고 이리저리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열 수가 없나?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동물을 몰아내기 위해 교사들은 우산을 크게 펼쳐 위협도 해보지만 사납게 하악질을 하는 등 공격성을 드러내 쉽지 않습니다. 와, 진짜 대단 맹수다 맹수. 결국 소방관이 출동한 뒤 동물을 포획했는데 알고 보니 야생동물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멸종위기종 삭이었습니다. 맹수 성향을 좀 보여서 단순 고양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다가 119에 신고를 해서 등교 시간 전이라 다친 학생은 없었습니다. 운동장 곳곳을 배회하던 삭은 등교 시간 직전 열어놓은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삭은 중년 정도 자란 개체로 추정되는데 학교 주변에 큰 산이 있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행동 반경이 분리된 삭이 도심 건물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초식 동물의 먹이가 부족해져 먹이 사슬이 깨진 것은 아닐지 우려했습니다. 야행성이라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보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워낙 빠르고 그래서 볼 수는 없는데 아마 먹이 활동 때문에. 이날 포획된 삭은 야생동물센터로 보내져 건강이 확인되면 곧바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대병원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의사 정원은 409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의사는 191명으로 정원의 46.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는 175명 정원 가운데 8명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22년 이후 120차례 공고를 내고 의사 272명을 모집했지만 102명 응시에 그쳤고 실제 채용 인원은 89명에 불과했습니다. 농촌에서는 폐교가 문제인데 도심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과대 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이런 과대 학교에 몰려 있는데요. 시설이 좁고 예산도 부족해 충북교육청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1반은 학생이 34명입니다. 26명까지를 적정 인원으로 보는데 8명이나 더 많습니다. 학급 수는 무려 60학급이나 됩니다. 48학급만 돼도 과대학교라고 하는데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좁은 학교에 학생이 몰리다 보니 체육관에 칸막이를 설치해 두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음악실과 영어 전담실은 없고 도서관도 부족합니다. 교실이 없어 교실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도서실을 반으로 막고 그 반 공간을 교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학생들이 앉아서 책을 보거나 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고. 충북 지역 초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이런 과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들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원체 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악기에 대한 경험, 음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예술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8학급 이상 과대학교와 6학급 이하 작은 학교를 비교해봤습니다. 초등학교 한 명당 평균 교육비는 65만 원과 534만 원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났고 교원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16명과 3.6명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교사 업무도 매우 과중되고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 선정 기준을 낮추고 기본 운영비를 늘려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대학교 선정 기준을 초등학교는 48학급 이상에서 37학급 이상으로, 중학교는 36학급 이상에서 25학급 이상으로 낮춰 과대학교를 12개교에서 32개교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기본 운영비를 일반 학교보다 5% 더 주던 것도 15%로 늘려 예산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큰 학교라 명명하고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에서는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예산을 조금 늘리는 정도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 학급 수가 63개교가 증설이 되는데 교사는 이제 100명이 감축이거든요. 학교가 더 이렇게 신설하거나 증설을 했다. 그런 것들이 교사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체감이 될까. 충청북도교육청은 과대학교를 줄이기 위해 충북 혁신도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등 2028년까지 14개 학교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청주 KB스타즈는 팀의 주축인 박지수가 튀르키예로 떠나면서 전력이 약화됐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곽과 협력 수비, 빠른 농구로 팀의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주 KB는 내일 저녁 인천 신한은행과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은행의 추격 의지를 끊는 허예은의 결정적 가로채기. 패스를 받은 나가타가 침착하게 골밑 득점에 성공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2024-25 시즌 첫 경기에서 청주 KB스타즈는 하나은행을 64대 56으로 꺾고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허예은과 강희슬이 36점을 압착하며 승리에 기여했지만 팀 리바운드는 27대 45. 박지수의 공백으로 인한 높이와 몸싸움 약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수 언니의 공백이 한 명으로 다 메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김한수 감독은 외곽과 빠른 농구로 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감히 던질 수 있는 3포인트를 장착을 해서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적으로는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팀의 주포인 강희슬의 부담은 커졌지만 하나의 팀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저를 믿고 있는 게 느껴져서 여유 있게 좀 하고 싶고 득점도 득점이지만 다른 선수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도 좀 많이 연습을 했어가지고. 이번 시즌 도입된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나가타 모에 역시 11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チームはプレーオフ進出をまず一つの大きな目標にしているので、それを達成できるように一試合一試合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청주 KB는 인천 신한은행을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해까지 높이의 약점을 보인 신한은행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180도 달라져 두 팀의 맞대결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이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역도와 사격, 수영, 육상 등에서 선전해 금메달 85개, 은메달 68개, 동메달 82개 등 235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8년 연속 4위권 안에 안착했습니다. 육상에서 세계 한국 신기록을 작성한 충북 장애인 체육회 소속 김초롱은 신인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분기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2톤 화물차를 몰던 64살 운전자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2톤 화물차 운전자가 앞서 서행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에 사는 이주 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10%가 컨테이너나 농막 등을 숙소로 쓰고 있고 절반이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고장난 숙소를 쓰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도 여전하다며 충청북도가 올해 출범한 외국인 정책 추진단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원 급여를 교비해서 지급한 충청학원 이사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직원급여 1,800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충청학원 오경라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